다 퍼졌더니 나는 힘들어지고 자녀도 힘들어지는 맞아. 거예요. 나 자녀 문제 때문에 막 골 썩고 그렇죠. 이러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일들이 꼭 발생하고 나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기준이 되는 지침을 좀 마련해서 살자. 가정의 어떤 경제 청사진이죠. 그거를 그릴 수 있는 계약서를 저희가 만들었고요. 혹시 자녀와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특별히 노력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저희 가정만의 행복 계약서가 있어요. 계약서 하면 엄청 딱딱한 건데 행복 계약서라고요? 계약서. 네. 저희가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은 모든 그 문제들이 가정에서부터 생겨난다고 느껴지거든요. 맞아. 어릴 때 뭐 자라면서 차별을 느꼈다든가 그 앙금 뭐 이런 거 또는 뭐 부모님이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어떤 그런 재산 그렇죠. 별거 안 되는 그거 그런 되게 많죠. 때문에 맞아요. 또 서로 불화 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주변에서 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런 것들을 사전에 좀 할 수 있을까? 근데 저희가 보면 그게 부모의 어떤 잘못된 교통정리에서 오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일들이 꼭 발생하고 나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기준이 되는 지침을 좀 마련해서 살자. 가정의 어떤 경제 청사진이죠. 그렇죠. 네. 그거를 그릴 수 있는 행복 계약서를 저희가 만들었고요. 제가 좀 요약해드리면 첫 번째는 저희가 학자금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등학교까지는 의무적으로 부모가 지원해야 되지만 대학생이 되면 성인인데 그냥 무조건적인 지원을 할 것이냐. 어우. 그래서 저희는 대신에 대출은 해주겠다. 대학교 다니는 동안 한 학기에 500만 원씩 혹시 의대에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최장 기간 6년으로 6년. 저희는 정했고요. 아, 네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본인이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돈 나중에 그러니까 갚아야 되는 거죠. 네. 취업을 대출이니까. 하면 이제 갚는 거죠. 두 번째. 아, 조금씩 그러면서 나눠서. 나중에 이제 독립을 하든가 결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의 또 기준이 본인이 그때까지 모아놓은 모아놓은 만큼을 또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결혼도 하고 독립도 하고 이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최대 5천만 원까지. 네. 그러면 그 사이에 아이들이 이제 우리한테 빌린 돈도 갚았고 또 다시 대출을 받아서 이제 제2의 삶을 꾸리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또 조금씩 갚는 거죠. 그렇게 갚는 거를 다 이행을 하면 제 나이가 75세 됐을 때 네. 그때 저희 재산에 저희가 노후에 이제 쓸 자금은 좀 남겨두고 나머지를 사전 증여하겠다. 그게 이제 골자예요. 아, 그걸 이행을 착착 다 그렇죠. 하면. 그렇죠. 너무 똑똑하세요. 그 정도 하면은 경제적인 공부도 되고 맞아. 훈련도 되고 맞네. 그래서 서로 간에 믿음도 생길 수가 있고요. 맞아요. 신용이 형성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냥 젊을 때 돈을 마음껏 주면 내가 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야 될지 맞아. 돈의 소중함 몰라요. 이런 게 안 되죠. 근데 지금 이제 사전 증여라고 하면은 거의 시니어분들이 다 거부감을 가지고 그렇죠. 있어요. 나는 죽을 때 준다. 아니면 안 준다. 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는 많으시잖아요. 네네. 그게 저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그 종잣돈 만들 때 굉장히 힘들잖아요. 힘들었어요. 예, 몇 맞아요. 년이 걸렸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시기에 조금 보탬이 돼주면 사실 금방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 사전 증여를 싫어하시는 이유가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사전에 증여를 해줬는데 얘네들이 나를 나 몰라라 하면 어떨까 맞아. 그런 걱정되실 거거든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45세 자녀들 저희 이제 70대 중반 그치. 이때 사전 증여를 하는데 그때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대출 형식으로 줘야죠. 그래서 계약서를 쓰면 네. 나중에 이제 일정 부분 노후에 우리는 일을 안 하니까 자녀들이 우리 생활비를 보통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냥 대출해 준 거 이자를 받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런 돈을 개념으로 너희들이 갖고 우리한테 생활비를 조금씩 주는 거죠. 그리고 그때가 저희가 살아보니까 40대 그때가 가장 어떻게 보면 돈이 필요한 시기고 맞아, 힘들어요. 그동안에 사회생활을 한 20년 이상 해서 나름대로 노하우도 쌓였고 맞아. 그때 뭔가 조금만 자본이 있으면 투자를 해서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 부모가 능력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능력이 된다면 나중에 죽고 나서 줘봐야 그렇지. 의미가 없다는 거죠. 네. 그 황금기를 놓치고서 그렇죠. 주어봤자. 그래서 이제 돈 공부를 시키고 부모와 자식이 다 네.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 나름대로 찾은 거죠. 정말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제 속뜻을 잘 이해하시기가 힘드신 것 같아요. 자녀한테 다 줘야지 무슨 소리냐, 무슨 계약서를 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는 좀씩 바뀌거든요. 그렇죠. 다 퍼줬더니 나는 힘들어지고 자녀도 힘들어지는 맞아. 거예요. 근데 저희 행복계약서를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빌려주고 네. 갚은 돈을 다시 모아서 보태서 또 빌려주고 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우리는 돈이 없어서 애들한테 그렇게 행복계약서를 쓸 수가 없다 이러신 분들도 있는데 돈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이 없어요. 그렇네. 크건 작건. 어차피 자녀들한테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실 거잖아요. 그럼 그것을 그냥 주지 말고 빌려주는 형식으로 해서 네. 애들이 절약 생활하고 돈의 소중함 알고 맞아. 돈 모아가는 그런 재미도 느끼게 해주고 맞아. 일정 부분을 그걸 갚도록 해서 책임감을 주는 거죠. 그렇지. 그걸 통해서 경제 공부, 돈 공부를 할 수 있다. 와, 너무 좋은 방법이다. 이게 좀 한국에 보편화되면 좋겠어요. 빨리 좀 알려야 된다.